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네, 오늘도 네. 보라보라 네, 오늘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흔치 않은 또 여성 네. 창업자이시고, 네, 그쵸, 다 게다가 보라예요. 네, 네. 아직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그렇죠. 네,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네. 먼저 회사 소개, 본인 본인 소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맨시브 대표 이수연입니다. 저희 로맨시브는 코자라는 수면 브랜드를 만들어 네, 나가는 잔뜩 놔뒀어요. 회사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수면 음료 코자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 진행하면서 이거 음료 먹으면 코 자는 거예요? 먹으면 30분 지금 있다 드시면 잠드나요? 안 돼요. 아, 그래요? 잠들기 30분 전에 드셔야 됩니다. 대표님, 일단 네. 이름이 뭔가 뭐 대략 연상되기도 하는데 네. 코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브랜드 이름은 뭐 어떻게 왜 정하신 건가요? 이게 원래는 사실 코자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원래는 리체라라는 이름이었는데 리체라? 더 어렵네요. 네, 그래서 네.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인지도 광고를 해도 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네. 검색량도 안 올라가서 저희가 조금 이제 수면이 연상되는 브랜드 이름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이름이 코자였고 네. 저희가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연상이 되고 한국 시장에서도 연상이 되는 이름을 찾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코자 이제 네. 말 그대로 아. 이제 코자라는 뜻에서 코자가 됐고 미국에서도 이제 코자가 저희가 이제 소비자 반응 설문지를 돌렸을 때 미국인 분들도 이제 코지가 연상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코지 슬립, 코자 슬립 이런 슬로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냥 코자. 그러면 어쩌거나 네. 느낌이 좋은 신조어를 만들어서 네. 하고 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앞에 요건 놓으셨으니까 아예 설명하고 네. 들은 거. 뭐 예를 들면 저 보라색 박스는 왜 보라색 위에 흰색 박스도 있고요. 네. 양말도 있고 한데 도대체 뭐를 팔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수면 네, 음료를 아까 이제 보여주셨고, 주축으로 네.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박스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들이에요. 단위? 네, 네. 최소 단위예요. 최소 그래서 단위, 네. 이건 한국용 제품 박스고 이건 미국용 아, 제품 박스고요. 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 건가요, 그러면?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FDA 건기식으로 돼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음료로 돼 있는 제품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수면 식품 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팀이어서 네. 수면 식품이 메인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불면증이 있으신 지인분들한테 가장 선물하기 좋은 이제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양말 같은 서브 제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사면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아, 거의 마진 안 남기고 거의 드리고 있어요. 원가에 네, 판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게 한국 그 흰색 박스는 네네. 음료고 음료. 네. 미국에 판매되는 건기식. 건기식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국내에서도 건기식으로 낼 수 있잖아요. 음료가. 아, 이게 왜 음료로 내셨어요? 건기식 제품도 이번 년 5월에 나오는데 네. 저희가 유통 쪽 진입을 할 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으로 했을 때 더 유통이 어렵다고 제가 들어서 왜냐면 이제 편의점은 건기식이 가능한 편의점이 따로 있고 아, 그래요? 몇 구역이 따로 있고 아. 대부분은 혼합 이제 음료로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따로 있어서 그런 이제 대형 유통 채널이 이제 들어갈 때 저희가 원래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유통 채널이 편의점이어서 그래서 먼저 출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기식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건기식 제품이 저희 5월에 이건 나오고 미국은 반대로 유통을 할 때 건기식 제품이 더 이제 진입하기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효력이 이제 있어 보이고. 네 FDA 그게 건기식 등록된 제품인지 아닌지가 또 벤더사들 미팅할 때 중요한 여부여서 미국 제품은 그러면 네. 성분 자체는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성분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등록을 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음료로 되어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 성분은 동일하고 네네. 어떤 기준으로 그냥 통과를 받느냐의 문제지.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 더 좋게 얘기하면 코자는 식품으로도 통과 가능하고 네. 건기식으로도 통과 가능한 네. 이중 검증을 마친 이중. 제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셔야죠, 대표님. 네. 게다가 좋습니다. 이중 그 허들 중에 미국의 그 높은 그러니까 FDA인가요? 네, 맞아요, FDA 맞아요.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대표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네, 그러면 네. 이런 수면 음료 시장에 그 처음에 진출하시게 된 어떤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음료 사업을 원래 관심이 많아서 음료 사업을 하려고 했어서 네. 이제 저는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수면까지 확장될 줄은 몰랐고 네. 처음에는 이런 음료 사업 쪽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소비력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음료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었고 처음에 그래서 검토했던 건 오히려 술 쪽이었어요. 왜냐면 술이 이제 구매 단가도 높고 구매력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술 쪽이 이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료가 가장 맛에 좌지우지하는 요소고 이제 숙성 조건이 가장 좌지우지하는 요소인데 국내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계점이 많다 생각해서 그럼 이제 비알콜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그때 당시에 잠시 바텐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불면증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고 왜냐면 제 바 자체가 그 뭔가 강남이나 청담 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오피스텔 주변에 위치한 이제 동네 바였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잠이 안 와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럼 이제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제 술 자체는 원래 알코올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알코올 빼고 뭔가 이런 수면 음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는 제품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국내에는 없다는 게 의문점이 들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리체라라는 음료 명이었던 이유도 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음료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료 브랜드명으로 조금 더 적합한 이름이었어요. 그게 자유의 음료라는 의미를 담았던 그래도 어려웠. 네, 이름은 별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거는 네, 포자가 훨씬 좋아 보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음료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딥하게 수면 쪽으로 파게 됐고 제 관심사도 이 수면 쪽으로 조금 더 옮겨지게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팬덤 관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저희 팬이라면 저희 회사가 이 음료 쪽 전문 회사가 되는 게 더 팬덤으로 남을지 아니면 수면 쪽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사가 됐을 때 조금 더 신뢰성이 있을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했고 그 결정과 함께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음료를 시작을 했지만 수면 쪽으로 집중해서 이제 진행을 하자. 제가 한 3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쭉 이어서 네, 한 3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요약해 주면 네. 묻고 싶은 건 네. 이거였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술 깨는 음료, 술 깨는 네. 약, 잠 깨는 음료, 잠 네. 깨는 약 이런 게 많고 그 시장은 이미 존재도 증명됐고 실제로 꽤 큰 시장이고요. 네. 뭐 그런 여변 8080. 예, 영영헐곡파 뭐 예를 들면 헛개수 같은 것도 있고 헛개수. 스타트업이 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꽤 잘 되는 게 있고요. 근데 이 반대는 되게 좋은 전략이신 것 같긴 한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잠이 잘 못 든다는 거는 약간 병에 가깝다. 그래서 처방을 받는다. 혹은 수면제 약이잖아요. 그걸 먹는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시장을 지금 정의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우리는 수면제 드시는 분들을 뭐 뺏어올 거야. 아니면 우리 누구나 불면증이 조금씩 있는데 그거를 뭐 있을 것 같거든요. 정의하신 방법이랑 물론 이제 아까 보니까 바도 하셨다니까 바텐더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정의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정확히는 사실 수면제를 드시기 전 단계 분을 가장 타겟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지금 주 구매 고객층도 30대 여성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5, 60대가 가장 불면증 비율이 높은데 왜 30대가 가장 구매 고객층인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잘 된 올리라는 브랜드 사례도 30대가 주 구매 고객층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수면제를 안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수면제 드셔보셨더라도 이걸 끊고 싶어하는 니즈가 가장 큰 고객층이면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30대 층이고요. 이게 건강에 대해서 뭔가 니즈가 크고 약에 대해서 시도 경험이 별로 없으셨던 이제 걱정이 가장 많은 층이 30대라서 가장 그 층이 저희랑 맞고 실제적으로도 저희는 수면제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애초에 아니에요. 그냥 마취를 해서 잠들게 하는 원리고 할 때도 얘기하신 것처럼 네, 원인 제거가 안 되는데 정확히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 제거가 불분명하고 심리적 이유가 가장 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양 성분 불균형 때문에 좀 불면증이 일어난
이 영역 전체를 PI라고 해서 그 영역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타겟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병원에 가서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는 타겟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안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마케팅적인 시도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이제 잠 안 올 때 술 드시는 분들 이거 드셔봐라 라는 게 정확한 문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수면제 드시기 싫어서 대체제로 그냥 술을 드시는데 술을 약처럼 드시니까. 네, 근데 자려고. 또 한편으로 술 자체를 구매해서 드시는 거다 보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잠이 안 와서 위스키를 사서 드신다는 분들이 가장 인터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한 패키지당 얼마에 파는 거예요? 저희 한 개당- 박스에 네. 35,800원에 그러면 판매하고 개당 있고 얼마가 되죠? 개당 5,900원 정도. 네, 6,000원. 네. 좀 안 되는. 네. 뭐 이렇게 6,000원이면 가격이 싸진 않고요. 네. 네. 그냥 뭐 정가진가요? 아니면 뭐 쿠폰 먹이면 좀 할인 좀 해주시나요? 지인 찬스나 뭐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제일 할인이 많이 들어간 가격이에요. 이미 네. 얘기하신 게요? 네. 그래서 그럼- 오프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격은 더 높아요. 네. 그럼 편의점에서도 지금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총판 계약을 해서 편의점에 이제 입점하려고 논의 중이고 있어요. 편의점 가격은 책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지금 8,500원 그 정도 해야죠. 네. 왜냐면 편의점은 저처럼 편의점 맞아요. 쿠폰 사가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막 네. 할인되고 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도 있고 근데 이래서. 아까 저도 그래서 뭐 코자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이미 뭐 네이버에 뭐 아예 브랜드 서비스처럼도 만들어 네. 놓으셨고 사이트도 있으시고 맞아요. 이미 온라인으로 많이 파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시작해서 그러면 판매를 시작했고 얼만큼 지금 성과가 났는지도 좀 한번 쭉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자사몰, 이제 온라인 그 사이트로 처음 네.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는 팬덤 관리하는 게 가장 네. 큰 목표였고, 그래서 고객 정보를 저희가 다 가져오고 싶어서 지금도 네이버 스토어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은 고객 정보를 저희가 다 가져오려고 자사몰 기준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자사몰 기준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CS가 퀵으로 보내달라. 사무실 찾아가서 가져가도 되냐.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뭐가 그래서 급하시거나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이제 미치겠거나 아니면 당장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니즈가 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입점하게 된 게 쿠팡 로켓 배송을 입점을 했었고요. 그치. 그래 더 그렇죠. 빨리 배송이 여기서 되다 로켓 보니까 배송을 할 수는 없으니.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더 빨리 받을 수 없냐 해서 이제 사무실에 여전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큰 문제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되게 급하신 얼마나 분들이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네. 처음 이제 가장 빠르고 이제 네. 빨리 집을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채널로 필요하겠다라 해서 이제야 편의점 이제 올리브영 논의를 했고 원래는 자사몰 위주로 키우고자 해서 월 매출액 1억을 돌파하자가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 목표였고 그건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그래서 저는 그 앞 단계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건 이미 뭐 40만 병 이렇게 파셨다고 네. 하고 이미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돌파해서 그냥 사실 이제 수면 음료뿐만 아니라 수면 관련된 포지셔닝한 기업으로 가겠다. 너무 좋은데요. 보통 이제 그러려면 마중물 시작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만들었다고. 그쵸. 아까 자사몰도 그리고 막 펜을 관리하고 싶다는데 펜이 있어야 관리를 할 거잖아요. 알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신 뭐 진짜 뭐 팬들이 그쵸. 많으신 건지. 네. 그 전에 제일 처음에는 와디즈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저희도 놀랬던 게 거기 50%가 넘어왔어요. 저희 자사몰로. 그러면 일단 네. 그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도 나름 대박이 났나 보네요. 네, 얼마로 했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5,900만 원 5,900만 펀딩을 원. 모았었고, 네. 네, 코자로 리브랜딩 하고 나서 1억 모았었고, 둘 다 반틈이 거의 자사몰로 어떤 넘어왔었습니다. 장점으로 잘 돼서 아까 팬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보실 때. 일단은 사실 와디즈란 특성상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기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제품이 신기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면 음료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딱 출시를 했을 때 이게 뭐지 이제 호기심으로 사셨던 분들이 네, 맞아요.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도, 저희도 네. 예, 집에 그런 거 많아요. 쓴다기보다 일단 저 이것도
명함 네. 지갑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된 게. 네. 그럼 사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간절했던 게 그때 저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저희가 그때 스프링 캠프 투자도 안 받았던 상황이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소액이지만 자본금 1,000만 원에 이제 정부 지원금 대략적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해서 그걸로 시작했는데 그걸 제조비랑 연구비용을 다 다 써서 쓰겠죠. 그렇죠. 이제 저희도 되게 간절했던 상황이라서 이제 그 음료를 이제 뿌렸어요. 그래서 음료를 뿌려서 이제 체험단을 운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한 병씩 드리면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펀딩을 해달라라는 이제 1대1로 카톡으로 이제 다 한 명 한 명 소통을 해서 10병도 아니고 한 병씩 주셨어요? 네, 한 병씩 네. 드리면서 이제 효과 있었으면 펀딩 해달라고 카톡으로 일일이 네, 다 번호로 이제 제 개인 카톡으로 다 소통을 해서 거기서 넘어오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 네, 그렇게 해서 펀딩 금액 그걸 달성을 했었었죠. 히스토리가 네. 있으시네요, 정말. 네. 이 제품이 뭐 개발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네. 같은데 그 제일 큰 뭐 효과, 효능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해외 제품하고도 비교해도 좋고. 네. 예. 아, 저희가 해외 제품이랑 다른 점은 저희가 다른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원래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제일 이제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원료들을 혼합해서 음료에 포함시켜서 이제 효능을 주는 형태인데 저희가 아까 논문을 살펴보면서 아, 이게 한 번 더 뭔가 원료 자체도 고도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단서를 유산균 발효 쪽에서 얻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가 단서를 얻었다 정도였지 제가 베이스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실험 설계나 실험 오퍼레이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동 창업자를 찾아 나섰고 그 공동 창업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 공동 창업을 찾고 나서도 같이 실험을 해주실 기관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냥 지인의 지인을 수소문해서 그때 당시에 원래 식품 창업도 했었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접었고 그때 당시에 기능성 식품 이제 이기용 교수님이라는 이게 랩에 소속돼 있던 연구원 분이셨던 분이랑 이제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공동 창업자로 같이 하게 되었고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음료 자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실험실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그쵸. 또 이제 문제가 원래는 실험실을 대여해서 저희가 실험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 딱 터져서 실험실이 원래 거래하던 업체 아니고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겠죠. 위험하니까. 네.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런 실험을 하고자 하는데 실험 이제 연구를 지원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 좀 분석적으로 좀 유명했던 식품대사체 연구실 쪽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리뷰를 쭉 훑어봤는데 뭐 효과가 있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효과가 전혀 없었다 뭐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뭐 과학적인 어떤 수치상의 어떤 네. 에비던스를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희는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임상 소규모로 진행했던 결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다라든지 이게 그걸 뭐 수치적으로 10명 중에 얘기해 7명에게 있다라든지 아. 뭐 몇 프로 1시간 더 개선 효과가 있다든지 5분 더 빨리 잠든다든지 아. 이런 좀 수치적인 측면을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아, 저희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제일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입면 시간 단축이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실험했을 어떤 때는 시간요? 입면 시간 단축. 그러니까 잠이 잠이 빨리 들어가는 시간 단축? 네, 그쪽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고 그 정도 쪽 얘기하신 게 거의 저희 실험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80%였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한 게 수면 질 개선. 이게 자고 나서 깊게 잘 수 있다라고 했던 분이 렘수면 뭐 이런 거. 네, 그랬던 분이 거의 60, 70이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저희가 수면 시간 증가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시간이나 4시간 잠드신 분들이 8시간 자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효과가 좀 전혀 길게 자고 없어요. 싶을 네, 때. 저희가 원료 자체 빨리 잠들게 하는. 네, 빨리 잠들고 깊게 잠들게 잠드는. 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 내부적인 결과고, 저희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외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 네. 그 결과가 이번 연 말에 나와요. 대표님, 네. 저도 뭐 이미 어느 정도 대답해 주셨는데 그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하나는 이게 물론 이제 아까 지금 좀 어려운 길을 막 스스로 네. 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운 난관이 앞에 계속 생기나 봐요. 근데 네. 어쨌거나 잘 헤쳐 나오셨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거는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증명 혹은 신뢰가 네. 중요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 과학적 근거 혹은 임상실험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갈 건지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시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제가 아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그냥 술 못 마시는 저마저도 아까 여명 808은 이제 이렇게 반백살 넘으신 분들 얘기고 아직 반백살에 거쳐 있는 왜, 사람들은 왜? 컨디션 정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컨디션에 대해서 술을 못 마시는 저조차도 쟤를 먹으면 술을 깨거나 술을 더 먹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마케팅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약간의 신뢰를 주고 있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여쭤보고 하나는 우리가 브랜드적으로 정말 우리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음료야, 수면 음료야라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시는지와 그거에 대한 아까 의학적, 과학적 근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코자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 두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네.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제 네. 실험 방향은 네. 일단 이 수면 쪽으로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지도 않고 수면제만큼의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그건, 제일 세요. 맞아요. 얘는 음료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쪽 수면 쪽 고민 있으신 분들이 멜라토닌이라는 제품을 다들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 멜라토닌이 그 뭐 색소 이름 아닌가요, 멜라토닌? 국내에서는 의약품이고 그 죄송합니다. 멜라닌. 멜라닌. 네. 멜라토닌이라는 네. 성분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네. 성분이 있는데 네. 도파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뭐 호르몬 이런 거 아닌가? 네, 수면 네, 호르몬이에요. 어쨌거나, 네, 그게 네, 어쨌거나. 뭔가 어두워질 때나 들어본 것 같네요. 네. 네, 잠을 깊게 잘 때 이제 그쵸. 분비되는 분비된다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직접 섭취해서 보통은 잠에 드시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 미국 수면식품 시장은 90%가 멜라토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해외로 직구하신 분들도 많고 되게 많고 그리고 그 멜라토닌이 의약품 처방을 받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 항정신성까지는 아닌데 멜라토닌이 되게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알려진 원료인데 네네.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치를 제공하고자 하고 싶은 방향은 멜라토닌을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하는 자료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오케이. 단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최근에 이 멜라토닌 자체도 부작용이 있다라는 이슈가 작년부터 오케이. 터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멜라토닌이 없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러브콜을 받아서 아마존에 입점을 했던 거고 저희는 결국에는 이 수면 시장이 수면제가 두려워서 멜라토닌으로 왔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멜라토닌이 두려워서 자연 추출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추출물 자체는 이제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저희는 이 음료 자체가 결국은 멜라토닌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거의 다음 넥스트 스텝이 유산균 쪽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유산균 쪽이 수면 효과가 있고 이 발효 기술 자체가 수면 쪽으로 유의미한 기술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저희 방향은 수면식품 쪽에서 유산균 발효 쪽으로 전문성이 가진 기업을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궁극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좀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러면 우리의 코자에는 아까 몸에 나쁘지 않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대표적인 뭐 유익 성분 혹은 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뭐가 들어있나요? 뭐 초콜릿이 들어있나요? 뭐가 들어있나요? 산조인. 네? 산조인이라고 산조인. 아까 네, 산조인이 네. 어떤 거죠? 네. 산조인. 산조인. 그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 돼. 원래 불면증에 가장 많이 쓰였던 한약재였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원료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산조인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네. 네. 그렇구나. 네, 왜냐 이게 사실
되게 비싼 원료고 가품이 많이 돌아다녀서 네. 컨트롤하기 어려운 원료라서 네. 시중 제품 중에 저희 제품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료 제품 중에서는요. 음료도 그렇고 영양제 제품에서도 아, 그래요? 네. 산조인. 네. 산조인이 거의 이 제품 원가의 맞아요. 상당히 차지하고 오. 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만 덜어내도 반tum이 다 차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산조인이 네. 많은 걸로 먹겠습니다. 네. 아, 누적 매출 한 10억 정도 누적 15억 정도. 하셨다. 월 1억은 지금 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야. 미국 시장 뭐 아마존 출시가 언제 됐고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출시 자체는 작년 8월 정도에 네. 됐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용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저희도 예상을 했지만 후기들 보시면 저희 제품이 효과는 좋은데 맛이 진짜 쉐시라고. 아 그래요? 맛이? 아. 그래요. 대표님 이렇게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저도 맛이- 무슨 맛이라고 그랬냐면 네. 저도 지금 우리 요즘 네. 막 감기가 돌아서 이게 칼칼거리잖아요. 그때 네. 이제 먹으면 약간 마취되는 그 느낌의 씁쓸함 이런 네. 그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저희도 초콜릿을 좀 넣으시거나 대표님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바꾸는 가능한데 저희가 고민이었던 건 한국에서는 안 쓰면 안 들어갔다고 난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쓰니까 이제 맛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국내 시장에 맞춰서 이게 그래도 네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맛에 대해서 거부감을 너무 많이 보여서 근데 저희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강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번 주에 CES 가면서 소비자 조사를 할 때 이게 비터한 거 생강이나 블랙페퍼는 많이 먹으면서 네, 네. 왜 우리 음료는 쓰다고 이제 어디 생각이나 블랙페퍼 맛이 아닌가 보죠. 네.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다 알고 계시면서 뭐 네, 이게 결국에는 쓴 게 핵심이 아니라 안 익숙한 게 핵심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익숙하다. 네, 오. 산조인이라는 이 씨 네. 자체의 맛에 안 익숙하고 발효취에 안 익숙해서 죄송한데 어떤 맛인가요, 한조인? 자두 씨 깨물어 문 맛? 그 씨앗 간맛, 씨 간맛. 씨 깨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씨 그런 간맛의 맛. 네. 발효취. 네. 쎄하면서 콤부차 발효취의 씨앗 쓴 맛. 알겠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근데 맛 조절은 사실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왜냐면 네. 산조인을 엄청 넣으시는 건 아닐 거라서 비율적으로 보면 네.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맛을 아까 그 효과를 줄이지 않으면서 네. 그 향이 좋거나 이런 거를 좀 비율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화시키는 네,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희가 한국에서 안 했던 이유가 중화시킨 샘플이랑 안 시킨 샘플이랑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쓴맛에 대한 그 플라시보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이랬다 저랬다 하신 거야. 밀당이군요, 밀당. 네, 한국하고 네. 외국을 달리 가야 되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국 제품은 맛을 달리 가려고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색깔도 다르게. 네. 저는 대표님 네. 그냥 막 던지는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네. 2단계로 만드시는데 1단계는 초보자용은 네. 달콤하고 맛있게 만들고 네. 2번 뭐 전문가용 혹은 좀더 많이 고수용은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수용을 먹었으니까 쓰지라고 스스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이거를 프로덕트 만드신 분한테 미루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면 이제 초보용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구분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한 게 그쪽이긴 해요. 역시 네, 잘하고 그래서 계십니다. 아예 음료 제품은 제일 저희가 효과가 좋고 쓴맛이 있는 제품을 유지를 하는데 다른 제형 제품이 이제 출시되는 제품이 맛이 조금 더 있으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좀 낮은데 가벼운 라인업이고 근데 이걸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센 걸 원했을 때는 이쪽 가격이 또 좀 더 저렴한 걸 원하면 이쪽 이렇게 저희가 분리를 하려고 그런 방법도 있고 네. 사실은 똑같은 원재료가 들어가면서 뭐 호두 맛 여기는 뭐 딸기 맛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근데 하여튼 이제 좀 등급을 나눠서 이 초보자용 네. 이 좀 고수용 이런 식으로 간다는 네, 얘기죠?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맛으로 라인업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저희 고객층을 분산시키는 느낌일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면 시장 자체에서
이 그 효과랑 접근성 면에서도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느껴져서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등급별로나 가는 게 일단은 뭔가 우선순위이고 나중에 시장이 좀 더 커지면 맛별로 더 베리에이션을 치는 게 맞지 않나. 네. 네, 대표님, 저는 뭐, 그냥 일부의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 잘 들었고, 일단은 뭐 한국이 우선이고 주력인 것 같고, 네. 지금 미국도 이제 시작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럼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뭐 글로벌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지역이 우리의 주력이고, 뭐 한국 이외를 뭐 얘기하셔도 좋고요. 네.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네. 그 뭐 계획? 이런 걸 좀 네.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이외에 가장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 나라는 이제 미국 네. 그리고 일본이고요. 두 가지가 이제 소비자들 이 수면 식품 시장에 가장 지출 여력 금액이 높은 국가 1, 2위예요. 미국이 2위가 일본.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토닌 제품이 부작용 이슈가 터지면서 다른 대체제를 찾고 있는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라서 수면 식품 시장이 성숙해지만 한 번 더 시프트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잡았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랑 조금 비슷한데 이쪽은 이제 원래 이제 수면 음료 시장이 조금씩 성장하다가 작년에 야쿨천이라는 이제 유산균 쪽 수면 음료로 빵 터진 제품이 있어서 애초에 이제 역으로 저희는 일본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와요. 벤더사에서. 그럴 거네요. 이제 유산균 쪽 수면 음료를 더 찾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이 이제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보니 이 제품을 이제 사입해서 하고 싶다. 그럼 미국이나 네. 일본에도 그렇게 이런 종류의 포지셔닝한 음료들이 많지는 않나 보네요. 네. 제가 연결된 거에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저는 사실 딱 그거 하면서는 아까 미국이 당연히 뭐 아마존 얘기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본도 이해가 됐고요. 근데 저는 유럽 쪽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뭐 평균 어떤 생활 수준도 높고 게다가 북유럽 이런 데는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 그다음에 혼자 살고 네. 외롭고 뭐 잠자는 거 거기 분들은 다 맨날 이렇게 안대 끼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쪽이 뭐 더 좀 도전해 보실 만한 곳 아닌가요? 일단은 생각보다 저희가 그냥 금액적으로 추산했을 때 1인당 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유럽 쪽은 국가별로 그 법적 식품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치. 미국이랑 일본이랑 국내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입할 때 이쪽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입할 수 있을 거고, 지출 금액 자체도 높은 국가라서 먼저 설정한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것이긴 합니다. 네. 그 제조나 뭐 원가 쪽으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제품 그 뭐 판매 단가 대비 제조 원가 비율, 그다음에 유통 마진, 네. 그리고 유통사 가져가는 쪽, 네. 그리고 회사 마진 정도가 대략 어느 대략적으로. 정도인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희가 네. 굉장히 간단하게 판매가를 설정했는데 원래는 제조 원가가 30%였어요. 네. 이게 그 이유가 음료가 제조 원가가 30%를 넣으면 망한다라는 이제 다른 대표님 말을 들어서 제조 원가가 나온 다음에 나누기 0.3해서 판매가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유통할 때는 대부분 음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가 5에서 10%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높은 편이라서 이번에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협상을 한번 해서 낮춘 제조 원가가 20% 정도이고 아직 조금 더 판매를 높여서 저희 계속 그러니까 낮춰 물량사가 원가가 나가야 원래 좀 합니다. 네. 네. 낮아서.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원재료가 조금 다른 회사보다 좀 높은 편이어서, 아까 얘기한, 네. 그리고 공장도 저희가 세 곳을 써요. 그래서 원래는 공장 한 곳에서 음료 생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원재료 그 발효 시키는 공장 따로, 배합 시키는 공장 따로, 음료 만드는 공장 따로 이렇게 세 가지 공장을 써서 OEM 비용도 좀 높고 이 원료 자체 비용도 높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다른 회사보다는 높아요. 장기적으로는 한 공장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제조 설비를 갖추는 쪽으로 가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네네. 계속 OEM 쪽으로? 아니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1차, 2차 공장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유산균 발효 쪽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자 하니 이제 앞단 메인 핵심 라인만 저희가 가져오고 이런 제형을 바꾸는 음료나 뭐 그런 환이나 뭐 젤리 이런 형태를 바꾸는 공장 맨 마지막 공장만 OEM을 사용하고 메인 원료 쪽 단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매출액 50억을 넘는 시점에 하고자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 어느 정도 되면 BEP는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저희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네, 하네요. 넘었을 때 보통 오프라인 유통적으로 안정화됐다라고 이제 수치적으로 말하는 금액이 100억 정도이더라고요. 그리고 100억 정도 됐을 때 제조원과 협상을 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